이란이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 두 곳에 미사일을 쐈습니다. اصابت موشک‌های سپاه پاسداران به مناطق حساس پایگاه عین الاسد. 백악관은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오전 성명을 발표합니다. 전운이 구조되는 중동 상황 집중 보도합니다. 우리 군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교민 철수 작전을 검토했습니다.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청와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출발한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추락해 탑승자 176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미사일 공격 등 테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일부 연예인들이 휴대전화 정보를 해킹당해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배우 주진모 씨와 아이돌 가수, 유명 셰프 등이 피해를 당했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문에 불응해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25톤 화물차 운전자가 추격전 끝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권총을 겨누도 계속 도주했는데 운전자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였습니다. 총선에 나서는 청와대 출신 인사가 70여 명에 이른다는 소식에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여당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만간 청와대 출신 출마자들을 전략 공천에서 배제하는 원칙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중동의 전쟁의 기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이 이라크에 있는 미군 공군 기지에 미사일 22발을 발사했습니다. 작전명 순교자 솔레이마니. 이란은 미군에 의해 제거된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기리기 위해 사망 시간에 맞춰 공격했습니다. 첫 소식 이다혜 기자입니다. 굉음과 함께 번쩍거리는 성광들이 하늘로 떠오릅니다. 이란이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한 겁니다. 공격을 당한 곳은 알 아사드 공군 기지와 아르빌 기지 두 곳. 각각 17발과 5발이 발사됐는데 알 아사드 기지로 향한 2발은 불발됐습니다. اصابت موشک‌های سپاه پاسداران به مناطق حساس. 작전명은 순교자 솔레이마니. 이번 공격이 미국의 솔레이마니 사령관 제거에 대한 보복 작전임을 명확히 밝힌 겁니다. 공격 시각도 지난 3일 새벽 1시 20분. 미군이 솔레이마니 차량을 드론으로 폭격했던 시각과 같았습니다. 알 아사드 기지는 미군 1,500명이 주둔하는 곳으로 이슬람국과 격퇴 활동을 벌이는 핵심 거점입니다. 지난 2018년 크리스마스 때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깜짝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아르빌 기지는 지난 2004년 우리 자이툰 부대가 주둔했던 곳입니다. 이란은 13개 보복 시나리오를 언급하며 미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보복 공격 당일 치러진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안장식에는 애도하는 군중이 몰렸습니다. 앞서 전날 진행된 장례식에도 엄청난 시민들이 모여들면서 최소 56명이 압사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한밤중에 이란의 공습을 받은 이라크 미군 기지 주변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공포에 질린 주민들의 생생한 당시 현장 모습, 박건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두컴컴한 새벽, 섬광과 함께 굉음이 울리자 놀란 주민들이 다급하게 소리칩니다. 신에게 살려달라며 기도해보지만 또다시 폭발 소리가 이어집니다.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에 모두 소리치며 아수라장이 됩니다. 이라크 미군 기지에서 1km 떨어진 마을 주민들이 한밤중 갑작스런 미사일 공격에 놀라 어쩔 줄 몰라 한 겁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사일 공격으로 이라크 미 공군기지 한 곳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도 미국이 자신들의 미사일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자평하고 나섰습니다. 이란이 두 차례나 공격하며 주민들마저 겁에 질린 모습까지 공개되자 미국 내에선 백악관이 초기 대응에서 휘청거렸다며 미사일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공격을 당한 미국도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트럼프 미 대통령이 내일 발표할 성명 내용에 전 세계가 숨죽이고 있습니다. 참을까요? 맞받아칠까요? 워싱턴 연결해 미국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김정한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혼자 내리진 않겠죠? 네, 이란의 보복 공격 소식이 전해진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상황실에서 긴급 국가안보회의를 주재하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펜스 부통령, 에스퍼 국방,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이 백악관으로 총출동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을 보고받은 뒤 트위터에 지금까지는 괜찮다면서 우리는 세계 최강의 군을 갖고 있다고 썼습니다. 놀란 미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대외적으로는 자신감을 내보인 겁니다. 그러면서 현지 시간 8일 오전,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받은 만큼 되갚아준다는 이란의 비례 대응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 불균형 대응을 주장해왔는데요. 압도적인 군사 우위를 바탕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입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If Iran does anything that they shouldn't be doing, they're going to be suffering the consequences, and very strongly. 미군은 공수부대와 특수부대를 중동에 추가 파견한 데 이어 B-52 전략폭격기 6대를 인도양으로 급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보복에 따른 사상자 수를 두고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와 주요 언론들은 아직 없다고 전했지만 이란 국영방송은 미국인 80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눈에는 눈. 이란은 미국이 맞보복을 한다면 미 본토까지 공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13개의 시나리오를 준비 중이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가장 유력한 건 미국의 우방인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와 이스라엘 하이파 공격입니다. 김윤수 기자가 이란의 계획 전해드립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SNS를 통해 이란 땅에 폭탄이 떨어진다면 두바이와 이스라엘을 추가 목표로 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동 지역 미국의 대표적 동맹국인 이스라엘 하이파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공격 지점으로 명시한 겁니다. 이스라엘 하이파는 항구 도시로 미 해군 군함들이 빈번하게 군사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솔레이마니 사살 이후 이스라엘은 우방국인 미국을 두둔했습니다. Israel stands with the United States in its just struggle for peace, security, and self-defense. 석유가 풍부한 두바이는 아랍에미리트 연방을 구성하는 7개 나라 중 하나입니다. We are very close to Iran, and the last thing we want is another tension in the Middle East. 이란은 미국 본토를 겨냥할 가능성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 뉴욕 등 주요 도시 경계가 강화됐고 백악관 근처 검문소에서는 소총으로 무장한 비밀 경호 요원들도 목격됐습니다. 그러나 본토로 미사일을 쏠 가능성보다는 민간을 겨냥한 테러가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항공청은 우선 이라크, 이란, 페르시아만, 오만만 수역에 대한 자국 민항기의 운항을 금지했습니다. 민항기를 군용기로 오인해 격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우리나라도 불똥이 떨어졌습니다. 군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교민 철수 작전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미군의 협조 없이는 작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의 요구대로 호르무즈 파병을 결정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미국을 도와 참전하지 말라고 이란이 계속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민이 깊은 청와대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윤정 기자, 교민 철수와 파병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정해졌습니까? 네, 청와대와 군 당국은 오늘 하루 종일 공개와 비공개 회의를 거듭했습니다. 교민 철수 방안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논의됐지만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선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등 군 주요 지휘부가 모두 참석하는 긴급 대책회의에 대해서는 주로 교민 철수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에서 공군 수송기와 공중급유기, 임대한 민항기를 보내는 방안과 아덴만에서 작정 중인 강감찬한을 이동시키는 방안 등이 검토됐습니다. 하지만 수송기를 보내는 것은 최대 나흘이나 걸리고 근처에 있는 강감찬한 이동도 빨라야 이틀이 소요됩니다. 유사시 즉각적인 교민 철수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주둔한 미군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을 거절할 경우 미국의 도움을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파병에 신중한 반응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엄중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처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오늘 공격을 받은 이라크에는 우리 교민 1,500여 명이 머물고 있습니다. 이란이 두바이와 이스라엘 추가 공습도 암시한 상황이라 중동에 나가 있는 우리 교민의 안전이 걱정입니다.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이세영 특파원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특파원, 중동 현지 교민들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이란 미사일 공격을 받은 이라크에는 우리 국민 1,570여 명이 머물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정유공장 건설이나 신도시 프로젝트 등을 수주한 대형 건설사들 직원입니다. 14개 업체 소속 1,380여 명이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도 계속 안부를 전하면서 안심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현지 직원 인터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지금 현재 전쟁이 날지도 모르는데 여기서 근무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제 불안하죠. 한순간에 진짜 미사일 터지고 전쟁이 시작되면 여기 비행기도 못 뜨는데. 네, 자국민들 대피 명령을 이미 내린 나라도 있다던데 우리 정부는 어떻습니까? 네, 실제 전쟁이 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현지 교민들이 많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민항기 운항이 전격 금지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굉장히 답답해하는데요. 한국이 미국의 우방국이기 때문에 혹시 더 위험이 커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바그다드 공항에서 이제 출국을 이제 하는데 비행기가 없으면 나가지를 못하잖아요. 어디로 이제 어떤 루트를 통해 가지고 한국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안전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거죠. 네, 외교부는 아직 철수 단계는 아니지만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면전이 개시되면 지체 없이 교민 철수를 시작하기 위해 함정과 수송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카이로였습니다. 오늘 새벽 이란의 미사일 공습 몇 시간 후 이란 수도 테헤란 인근에서 여객기 추락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76명이 타고 있던 우크라이나 항공 소속 항공기인데 전원 사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에 있는 국제공항 인근. 여객기 한 대가 번쩍이더니 곧바로 떨어집니다.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이란 국제공항을 이륙한 지 8분 만에 추락한 겁니다. 우크라이나 키예프로 향하던 여객기에는 탑승객과 승무원 등 176명이 타고 있었고 생존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پس از برخاستن از فرودگاه بین‌المللی امام خمینی بین پرند و شهریار سقوط کرده تعداد مسافر. 이번 사고는 이란이 이라크 주둔 미군 기지에 미사일 보복을 가한 지 5시간도 되지 않아 일어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란 당국은 테러와는 무관하다며 기계적인 결함으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락한 여객기는 1990년대 후반에 도입된 보잉 737-800기종으로 최근 몇 년간 참사를 빚어 생산이 중단된 보잉 737 맥스보다 오래된 모델입니다. Мой сын старший бортпроводник. Позвонила дочка из штата в 6 часов, 6:15. 참사 소식이 알려지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사태 파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애도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사고 현장에 조사팀을 파견해 정확한 추락 원인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중동이 이렇게 일촉즉발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도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모레 단독으로 핵, 화생방 방호시설을 갖춘 지하벙커 확보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완전 무장을 하고 실전처럼 진행되는데 중동 혼란을 틈탄 북한의 도발 대비 차원으로 보입니다. 최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주한미군이 모레 한국군 없이 독자적으로 지휘소 확보 훈련을 합니다. 전시 상황을 가정해 용산 한미연합사령부, 평택 미팔군 사령부, 주요 지휘관과 병력이 지휘벙커에 신속하게 집결하는 훈련입니다. 집결 장소는 성남 청계산 자락
지하벙커 CP탱고가 유력합니다. CP탱고는 첩보위성, 유투정찰기,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의 사진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핵과 화생방 방호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이 이례적인 건 동원되는 병력이 완전 무장을 하고 적에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각종 비밀 문서들을 벙커로 옮기는 훈련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실전처럼 한다는 겁니다. 최근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북한과 관련해 오늘 밤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We have a full array of forces. They are ready. They're air, naval, marine, army forces. 최근 중동 혼란을 틈타 북한이 도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미국이 두개 전쟁을 못할 것이라는 오판을 막기 위해서 미국이 실전 같은 지휘소 훈련으로 대비태세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주한미군은 70여 대가 넘는 F-16 전투기와 24대의 근접 지상공격기 A-10을 비롯해 수백 대의 전차와 MLRS와 같은 막강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조금 전 법무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 대거 자리 이동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조금 뒤 기자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대형 덤프트럭이 사고를 내고 달아났습니다. 경찰과 30분 추격전을 벌였는데요. 경찰이 총까지 빼들었는데도 아랑곳 않고 도주를 했습니다. 잡고 보니 운전자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였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큰 길과 만나는 골목길 출구를 경찰 순찰차가 막아섭니다. 차에서 내린 경찰관이 허리춤에서 급히 권총을 꺼내듭니다. 총구가 향한 쪽에서 달려오는 건 대형 덤프트럭. 경찰이 제지해도 아랑곳 않고 인도로 방향을 틀어 골목길을 빠져나갑니다. 큰 길에 서 있던 승용차와 부딪혀 덤프트럭이 멈춰서자 경찰관들이 트럭 좌우를 에워쌉니다. 뒤따라온 순찰차에서 내린 경찰관들도 운전자 검거에 합세합니다. 큰 덤프트럭이 저쪽에서 큰 굉음을 내면서 내려오더라고요. 그 경찰차를 살짝 피해서 저기 윈도 위로 올라가면서 여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그 사이로 치고 50대 운전자 이모 씨가 모는 25톤 덤프트럭과 경찰의 추격전이 시작된 건 어제 오후 6시 30분쯤. 서울 구로동 육교 앞에서 승용차와 접촉 사고를 낸 트럭 기사가 경찰의 하차 요구를 받고도 그대로 달아난 겁니다. 접촉 사고 직후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은 트럭은 이웃한 영등포구로 달아났습니다. 전봇대와 다른 승용차와 잇따라 부딪힌 뒤에야 10km에 걸친 추격전은 끝났습니다. 트럭이 달아나는 과정에서 치고 간 전봇대입니다. 트럭과 부딪힌 충격으로 기울어졌던 전봇대는 오늘 오전에야 이렇게 바로 세워졌습니다. 트럭 기사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이 씨에 대해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정밀 마약 검사 결과 투약 사실이 확인되면 마약 관련 혐의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선양입니다. 유명 연예인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한 뒤 돈을 안 주면 사생활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일당을 경찰이 쫓고 있습니다. 표적이 된 연예인은 배우 주진모 씨를 포함해 1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 메시지와 동영상, 사진 등을 해킹당한 뒤 금품을 요구받은 연예인은 10여 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화배우 주진모 씨와 아이돌 그룹 멤버, 유명 셰프와 감독 등이 포함됐습니다. 자신을 블랙 해커라 소개하며 연예인에게 접근한 일당은 미리 해킹한 연예인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사진 등을 전송한 뒤 돈을 보내지 않으면 언론사 등을 통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까지 요구했습니다. 피해 연예인 가운데 일부는 실제 돈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피해 연예인들은 모두 갤럭시 스마트폰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중앙 컴퓨터에 휴대전화 자료를 저장해두는 이른바 클라우드 서비스가 유출 경로로 거론됩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클라우드에 접속할 수 있는데 일당이 피해 연예인들의 클라우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킹한 뒤 접속해 자료들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아이디 패스워드만 갖고 그걸 내려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피해 연예인의 규모와 구체적 피해 사례를 확인한 뒤
자료 유출 경로 등을 파악해 일당을 추적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아동 청소년 불법 영상을 촬영한 치과 의사 사건 단독 취재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치과 의사가 숨긴 걸로 의심되는 외장 하드에는 아동 청소년 불법 촬영물이 6,000개 넘게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신에게 불법 영상을 제공해온 제작업자가 구속되자 변호사 비용까지 빌려줬다고 합니다. 검찰은 주요 증거인 외장 하드를 넘겨받기 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지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10월 자신에게 미성년자를 소개시켜준 불법 촬영물 제작업자가 구속되자 A 원장은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제작업자의 동생을 통해 외장 하드디스크를 넘겨받은 겁니다. 외장 하드에는 아동 청소년 불법 촬영물 수천 개가 담겨 있었습니다. 검찰은 제작업자가 촬영한 것뿐 아니라 A 원장이 미성년자들과 성관계 장면을 찍은 영상도 포함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A 원장이 제작업자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했고 실제로 변호사 비용을 건넸다는 겁니다. 검찰은 공범에게 입막음을 시도한 행위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건 진술 과정에서 자신한테 좀 유리하게 해달라는 그런 회유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요. 본 재판에서 반영이 될 것이고요. 제작업자는 경찰 조사에서 A 원장에게 외장 하드를 넘겼다며 공범의 존재를 인정했고 이는 A 원장에 대한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본인이 살던 아파트를 팔아 변호사 선임 비용을 갚았습니다. 채널A는 A 원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6,000개가 넘는 아동 청소년 불법 촬영물, 제작업자가 어떻게 만들고 유통했는지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자신이 연예인 스폰서, 보컬 강사라고 속인 뒤 미성년자들을 촬영했고 구매자는 이번 사건 치과 의사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불법 촬영물을 제작해온 업자가 외장 하드에 보관해온 영상과 사진은 정확히 6,197개입니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을 연예인 스폰서, 보컬 강사라고 소개하면서 미성년자에게 접근했습니다. 2016년 3월부터 구속 시점인 2018년 10월까지 13살에서 17살 사이의 미성년자 25명과 1,211개의 성관계 동영상을 직접 찍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과는 1년 2개월 동안 550편의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13세 이상이면은 과연 제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라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범죄 피해자로서 가장 취약한 대상이 중학생 정도이거든요. 제작업자는 영상을 찍을 때마다 촬영 직후 삭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거짓이었습니다. 현장에선 지웠지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복구한 뒤 음란물 사이트에 올린 겁니다. 미성년자에게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한 것은 물론 수시로 SNS 메시지를 보내 일상생활을 사진과 영상으로 찍어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음란물 사이트에서 유명세를 타면서 A 원장과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포위망에 걸렸고 징역 9년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이 제작업자로부터 외장 하드를 넘겨받은 A 원장에 대해선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네, 방금 전 전해드렸던 대로 검찰 고위직 인사가 발표됐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경전이 치열했는데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가 재가를 받았습니다. 법무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백승우 기자, 윤석열 사단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인사는 윤석열 사단 해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검찰청의 감찰부장만 빼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하던 차장검사와 검사장들 전원을 교체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반부패 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으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한 박찬호 공동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발령냈습니다. 검찰개혁안을 선제적으로 발표한 이원석 기획조정부장은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교체했습니다.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을 임명했습니다. 이번 인사 절차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법무부는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외부 인사가 포함된 인사위에서는 인사위원 다수가 검찰총장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인사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될 것으로 알려진 유혁 전 통영지청장의 재임 용안이 부결되면서 인사의 첫 단추부터 잘 깨어지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안을 제거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에 포함한 고위공직자 인사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을 나선 뒤 인사 소식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찰청은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이 검찰 내부 의견을 수렴해 입장을 발표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노골적으로 충돌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여줬습니다. 인사안을 누가 먼저 내고 몇 시에 어디서 만나느냐까지 신경전 대상이었습니다. 혼란 속에 결국 청와대가 윤석열 사단을 해체하는 인사를 강행했지만 검사 인사는 검찰총장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검찰청 법도 있기 때문에 검사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제 첫 면담에선 인사 문제를 논의하진 않았습니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관련해서도 의견 나누셨습니까? 예방을 하신 거니까. 인사신경전은 첫 면담 직후부터 시작됐습니다. 법무부가 어제 저녁 검찰에서 인사안을 먼저 보내달라고 통보해왔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이를 두고 검찰은 전례에 없던 일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윤 총장 역시 법무부 검찰국이 만든 인사안을 토대로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만나 협의하는 게 절차에 맞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그랬더니 법무부가 다시 법무부 인사안을 내일 오전까지 검찰과장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검찰 인사안을 먼저 보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고 법무부 간부가 보안 자료인 인사안을 들고 대검을 방문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까지 법무부에서 만나자고 1시간 전에 윤 총장에게 제안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검찰이 검찰인사위원회 30분 전 호출한 요식 절차라고 비판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오늘 하루 5차례에 걸쳐 기자단에게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반박에 재반박을 주고받았습니다. 윤 총장을 기다리며 외부 일정까지 취소했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후 4시 법무부를 나와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검찰 인사를 강행한 겁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청법에 있는 규정을 어긴 인사라며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남양주에서 뺑소니 사고로 도시가스관을 폭발하게 한 운전자는 경찰에서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의심을 놓지 않고 동선을 하나하나 살피고 있습니다. 사공성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사흘 전 30대 운전자 박모 씨가 모는 경차가 주차 중인 차량과 부딪힙니다. 곧바로 옆 건물을 들이받아 도시가스관을 부서뜨렸지만 그대로 달아납니다. 2시간 뒤 파손가스관 교체 공사 도중 폭발이 일어났고 작업자 1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사고 후 잠적했다 이틀 만에 경찰에 출석한 박 씨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고 30분 전인 밤 11시까지 구리시에 있는 직장 사무실에서 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고 직후 달아난 건 귀갓길에 회사 차량으로 사고를 내 무서워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일요일이었던 사고 당일 박 씨의 회사 출근 기록과 사무실 CCTV 영상 확보에 나섰습니다. 회사 동료도 불러 참고인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가 만난 회사 관계자는 사고 당일 밤 박 씨와 같이 일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한 10시 반까지 일하고 있을 때까지도 아직 일하고 있었어요. 전문가는 사고 차량의 움직임이 음주운전을 의심케 한다고 말합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회전하면서 속도를 줄이는 대신 오히려 가속하는 모습이 수상하다는 겁니다. 우회전은 천천히 해야 되는데 휙 돌잖아요. 정신이 있으면 여기서 왜 이렇게 휙 돌아. 경찰은 참고인 조사와 CCTV 영상 분석을 한 뒤
필요하면 박 씨의 통신 기록과 신용카드 사용 기록 등을 조사해 음주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부산과 경남 해안가에 중형 태풍에 버금가는 강풍이 불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배들이 표류하거나 좌초되고 공사장 구조물이 전신주를 덮치기도 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선박들이 바다 위를 정처 없이 떠돌고 있습니다. 부두에 선박을 고정하는 홑줄이 강풍에 끊어지면서 선박 12척이 떠내려 간 겁니다. 바람과 조류를 많이 이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항대교 인근 해상을 지나던 유조선 한 척은 강풍에 떠밀려 암초에 자초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선체에 큰 손상이 없어 기름 유출은 없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강풍주의보가 내려졌던 부산에선 중형 태풍에 버금가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8.9m의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상가 건물 외벽이 부서져 인도를 덮치는가 하면 공사장 입구가 무너져 내려 도로가 통제되는 등 50건 넘는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부산의 한 주택가입니다. 강한 바람에 2m 높이의 담벼락이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제 같듯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꽝 소리 나서 나와보니까 문을 못 열어서. 경남 창원에선 공사장 구조물이 전신주를 덮쳐 인근 926세대에 전기 공급이 한때 끊겼습니다. 대구에서도 공사장 구조물이 무너지고 주택 지붕이 날아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김해와 제주공항 등에는 항공기 결항이 잇따르며 하늘길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강풍특보는 오후 6시를 기해 모두 해제됐지만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평소 겨울의 바람보다 이례적으로 좀 바람이 좀 더 세가지고 살짝 많이 놀랐습니다. 기상청은 강한 저기압이 한반도를 지나가면서 강풍을 만들어냈다며 1월에 태풍급 바람 때문에 강풍특보를 내린 것은 이례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어린이집 차량이 다리 밑으로 추락해 이렇게 완전히 옆으로 누웠습니다. 어린이들이 안에 9명이나 있었는데 다행히 모두 안전띠를 하고 있어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다리를 오가는 차량들을 보호해야 할 난간이 완전히 꺾여 있습니다. 다리 아래에는 노란색 어린이집 차량이 옆으로 누워있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구조활동 중입니다. 다리 앞 교차로에서 1톤 화물차와 부딪힌 어린이집 차량은 오른쪽 난간과 왼쪽 난간을 차례로 들이받았습니다. 난간을 뚫고 2.5m 아래로 추락한 차량은 사고 당시 내린 비로 진흙으로 변한 농수로 지면 위에 떨어졌습니다. 다리 위에는 사고 차량에서 떨어져 나온 파편들이 널려 있는데요. 어린이들을 태운 승합차는 그대로 난간을 뚫고 다리 아래 농수로로 떨어졌습니다. 앞에 범버, 유리창 이런 게 파손되어 있는 게 육안으로 보였었어요. 차량에 있던 어린이 9명과 인솔교사, 운전자 등 1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도 작은 부상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탑승자 모두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방 쪽에서 안전벨트 다 맸다라고 저희도 들었고 흙들이 좀 물에 젖어 있으니까 그런 쿠션 역할을 좀 하는 그런 상태. 사고를 당한 어린이 가운데 절반 정도는 오늘 바로 등원할 정도로 건강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운송자 부산 선생님이 다 벨트 해주시고 벨트하고 출발하는 거죠. 벨트만 하고 말고 큰 애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와 어린이집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총선을 준비하는 전현직 청와대 인사가 70명에 달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청와대가 총선 캠프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민주당 지도부는 청와대 출신 인사의 경우 전략 공천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후보가 되려면 모두 경선을 거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재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 출신 총선 출마자들을 전략공천 대상에서 배제하는 원칙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세균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해찬 대표가 직접 발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청와대 출신들도 모두 경선을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경선 우선 원칙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당대표를 맡으면서 전략지구를 최소화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무더기 출마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불공정 공천 우려에 따른 당내 분란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지난 6일 당 지도부 핵심 인사들이 참석하는 비공개 고위 전략회의에서도 청와대 출신의 전략공천 배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청와대 출신들은 더 가혹하게 검증하고 경선을 치른다는 방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전현직 참모는 최대 70여 명에 달합니다. 이 중 일부가 불출마 장관들 자리에 단수 공천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다른 당 현역 의원이 있는 곳에 출마해 한 석이라도 더 탈환하는 게 중요하다며 청와대 전현직 참모들의 험지 기피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입니다. 세월호 침몰 5년 9개월 만에 영장이 청구된 해경 지휘부의 구속영장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침몰 중인 세월호를 해경 지휘함정은 단 3번 호출해보고 추가 교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승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당시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이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조를 위해 침몰 중인 세월호와 교신을 유지하고 상황을 전파하는 데 소홀했다며 구속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채널A가 단독 입수한 구속영장 내용에 따르면 사고 현장 지휘를 맡은 해경 1, 2, 3정은 오전 9시 3분 세월호를 3차례 호출하고도 교신에 실패하자 15분 뒤 서해해경청 상황실에 교신이 안 된다고 보고하고 세월호와의 추가 교신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구속영장에는 세월호와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 사이에 약 30분간 7차례 교신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배가 기울어 금방 넘어갈 것 같다. 탑승객이 500명 정도 된다. 선체가 50도 이상 기울어졌다 같은 구체적인 침몰 상황을 보고받고도 관제센터가 이런 내용을 구조본부에 제대로 전파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저희 해경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가지고 본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이 말씀을 꼭 올리고 싶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구속영장 심사가 열린 법정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아이의 아빠로서, 부모로서 아이한테 떳떳하고 싶고 또 아이의 죽음을 밝히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 재판부에 말씀을 드렸고 구속영장 심사 결과는 오늘 밤 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오늘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졸업한 한영외고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 전 장관이 아들의 허위 스펙을 만들었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뒤늦게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오늘 한영외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재학 시절 제출한 서울대 인턴 예정증명서가 허위라는 의혹을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조 전 장관 아들은 고3이었던 지난 2013년 해외 대학으로 진학했습니다. 이 시점이 학기 중에서 수업을 빠져야 했던 상황. 검찰은 이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허위 인턴 활동 예정증명서를 받아 한영외고에 제출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 서류라든지 또 그 당시에 해줬던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확인해보고 이게 감사를 들어가야 될 사항이다 하면 감사실에서 다시 나갈 거고요.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에 적시된 가짜 스펙 만들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특히 민정수석으로 있던 2017년 10월 아들의 대학원 진학을 위해 대학 후배인 최강욱 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에게 가짜 로펌 인턴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이어 11월엔 아들이 다닌 조지 워싱턴대 장학금 수령액도 부풀린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아들의 가짜 스펙을 수집했다고 본 겁니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이런 증명서를 제출하고 재작년 연세대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당초 조사 계획이 없었지만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이 공개되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이렇게 무선 이어폰을 꽂고 다니는 분들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소음 차단 기능까지 장착하면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무선 이어폰 쪽. 길거리에서 이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이른바 스몬비족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데 사실인지 따져보겠습니다. 인파 속에서 차도와 인도를 아슬아슬하게 걷는 한 남성. 가까이 다가가서 불러봤습니다. 여기 어디에서 왔다고 하는지 아니 그런 건 전혀 안 되는 거죠. 알아서 그래 한번 들으면 이제 똑같아요. 네, 원래 한개였고 이제 안 지키니까. 이게 다 포인트가 없어요? 아예 아무것도 안 들려요. 무선 이어폰을 착용하고 골목길을 걷는 시민은 바로 뒤에서 접근하는 차량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코너 길에서 또 횡단보도 걷는 때 그럴 때는 진짜 그 사람들이 아무리 이렇게 팍팍해도 못 알아들어요.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음악을 듣거나 통화를 하면서 걸으면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걸을 때보다 신호를 지키지 않거나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사고가 많았다는 건데요. 2배 이상 높게 빈도가 나타났고요. 조금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외부 소음 차단 기능이 있는 이어폰을 사용할 경우 일반 이어폰을 꼈을 때보다 훨씬 더 가까운 거리의 소리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기법이 그대로 접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에 소음이 들리더라도 그 소리를 차단하고 가까이서 들리는 이런 위험 상황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숭실대 연구팀에 따르면 이어폰 속 음량은 차량 경적음과 같은 70에서 80데시벨 수준인데 이어폰에서 나오는 소리가 훨씬 더 가까이에서 들리고 실제로 몰입해서 듣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어폰 밖 위험 신호에 둔감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종합하면 이어폰 착용,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것 못지않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길을 걸을 때 한쪽에만 이어폰을 끼고 곳곳에 음향기기 착용을 경고하는 표지판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꽉 막힌 출퇴근길을 다니다 보면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시죠? 하늘로 다닐 순 없을까? 여러분의 상상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는 현실이 됐습니다. 윤수민 특파원이 하늘을 다니는 에어택시를 타봤습니다. 비행체가 수직으로 이착륙하며 도심을 날아다닙니다. 현대차가 첫 선을 보인 것으로 자동차도 비행기도 아닌 미래형 교통수단입니다. 별도의 활주로도 필요 없고 하늘 위의 정거장을 이용합니다. I think the SA1 is absolutely stunning. It's just a beautiful prototype. 도시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굉장히 저소음이고 교통체증을 벗어나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데 가장. 올해 미국에서 시범 운영을 앞둔 에어택시도 공개됐습니다. 네, 제가 직접 이렇게 에어택시를 타봤는데요. 택시보다는 비행기에 좀 더 가까운 느낌입니다. 이렇게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요. 도착까지 얼마나 남았는지도 알려줍니다. 에어택시는 승객을 최대 5명까지 태우고 날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에선 승객용 드론과 헬리콥터를 닮은 플라잉카까지 하늘 위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혁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는 상상력을 더했습니다. 네, 이제는 운전석에 앉을 필요도 없는데요.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허공에 대고 손짓을 하면 원하는 대로 음악도 바꿀 수 있습니다. 1인용 자율주행차도 나만의 헬스장, 연습실 등으로 사적인 공간을 제공합니다. 자율주행차 안에서 출근 준비를 하고 비행체를 타고 퇴근하는 미래가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스베이거스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제주에서는 낮 기온이 20도가 넘어서 반팔을 입고 다닌다는데요. 이런 따뜻한 겨울은 소비 패턴도 바꿔놓았습니다. 한겨울인데 아이스크림은 잘 팔리고 호빵은 매출이 줄었습니다. 김기용 기자입니다. 올 겨울 기온을 전년도와 비교해봤습니다. 2018년 12월 전국 평균 기온은 1.1도였는데 지난달에는 크게 올라 2.8도였습니다. 1월 격차는 더 큽니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7일까지 평균 기온은 영하 1.3도였는데 올해 같은 기간은 2.6도로 3.9도나 올랐습니다. 이례적으로 따뜻한 겨울이 계속되면서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추운 날씨라면 웬만해선 손이 갈 것 같지 않은 편의점 아이스크림 매출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대표적 여름 상품인 컵 얼음과 아이스커피 매출도 50% 가까이 늘었습니다. 반면 온장고 음료나 뜨거운 물을 부어 즐기는 컵 제품은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한 온라인 쇼핑몰 통계에서도 호빵, 털신발, 핫팩 등 겨울 상품 판매 감소가 뚜렷했고 겨울철 비인기 상품이었던 킥보드, 아이스크림, 팥빙수 등의 판매는 급상승했습니다. 백화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추운 겨울의 제격인 패딩이나 구스다운 판매는 전년 대비 감소했는데 야외 활동에 필요한 골프 의류나 킥보드 등의 매출은 증가했습니다. 겨울철 주요 상품인 패딩, 레저 의류보다 골프와 골프용품 같은 겨울 스포츠용품의 매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뜻한 겨울이 계속되면서 겨울 호빵, 여름 팥빙수는 이제 옛말이 될 것 같습니다. 채널A 뉴스 김기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최근 프로농구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SK 최준용 선수, 오늘 징계위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처음 밝혔는데요. 김민곤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SK 최준용이 굳은 표정으로 들어섭니다. KBL 재정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1시간 반쯤 소명의 기회를 가진 후엔 알듯 모를 듯 귓가에 웃음을 띠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저는 재정위원회 이제 들어가서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했고, 그것도 나중에 이제 들으시면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난 4일 최준용은 LG 강병현을 향해 공을 던질 듯한 행동을 취했고 테크니컬 파울 선언 뒤에도 억울해했습니다. 결국 최준용은 제재금 20만 원과 경고를 받았고 상대를 밀친 강병현과 김민수에겐 각각 70만 원과 30만 원의 제재금이 부과됐습니다. 그간 최준용은 화려하고 독특한 세리머니와 쇼맨십으로 프로농구 인기에 한몫했지만 비판의 목소리는 있었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저 그랬던 것 같은데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NBA에서도 하든의 스파게티나 커리의 어깨춤 세리머니가 흔하지만 상대를 자극하면 곧바로 제재가 가해집니다. 신경전으로 좀 봤어요, 저는. 상대 선수나 또 이런 매칭이 또 신경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나왔을 때 팬들이 좀 더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선수의 개성은 살리되 동업자 정신을 지키는 코트의 매너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여러분은 삿진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삿발을 찢어버린 씨름계의 아이돌 황찬섭, 김유빈 기자가 그의 하루를 동행했습니다. 유튜브 200만 뷰의 근육질 사나이. 쇄도하는 모델 요청. 마치 추억의 드라마 두 얼굴의 사나이처럼 상대의 삿발을 찢어버립니다. 보통 저 만찢남이라고 부르는데. 삿진남. 삿진남. 그와 함께 스타덤에 오른 씨름 선수들. 대목인 설대회를 앞두고 저마다 본격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훈련장으로 향하는 씨름 선수들, 버스에선 어떤 모습일까요? 함께 동행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난도 치고 휴식도 취하는데. 나가 삿진남이. 삿진남. 아, 저 사람 삿발 찢었대. 힘이 있어 보이네. 하지만 씨름장에 도착하자 웃음기는 사라지고 눈빛부터 바뀝니다. 만만해 보이는 상대가 있어 기자가 대결을 신청해봤습니다. 이게 몇 학년이지? 저 3월. 초등학교 3학년. 준비, 시작! 결과는 대참패. 괜찮았어요. 단순한 기술에 허무하게 체면을 구겼습니다. 선수들에게 잠시의 휴식은 꿀맛 같습니다. 선수 4명이 묵는 숙소에 찾아가 봤는데 찜질방처럼 뜨뜻합니다. 네, 이거 문 좀 열어도 될까요? 그럼 여기 실내 온도는 한 어느 정도 돼요? 지금 30도 될 것 같은데. 30도? 네. 다시 가. 피로 회복과 근육 이완을 위해 실내 온도를 높게 맞추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던 식사도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산더미 같은 고기 대신 채소 반찬, 밥도 딱 한 공기입니다. 살을 조금 찌웠다가 이제 시합 전에 조금 감량을 하고 그렇습니다.
씨름 인기의 부흥을 위해 오늘도 선수들은 모래판 위에 최고의 열정을 쏟아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잠잠했던 동장군이 다시 복귀한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밤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와 내일은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옵니다. 기온 자체는 평년 수준인데요. 오늘보다 10도 이상 내려가고 바람도 강해서 체감온도를 떨어뜨리겠습니다. 내일 출근길 따뜻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중국발 스모그도 유입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내일 많은 지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고 이 탁한 대기질은 토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비가 내리면서 도로가 젖어 있는데요. 오늘 밤 기온이 내려가면 얼어붙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를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200m 안팎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짧겠습니다. 안개 상습 구간이나 다리 위 또 터널 출입구에서는 특히 서행 운전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전해상에는 강풍이 불고 물결이 3에서 6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폭풍 해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모레 오전까지 매우 높은 파도가 우려되는 만큼 침수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구름 많은 날씨가 많겠고요.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개월째 이어진 호주 산불이 이 농장까지 덮쳐서 연기가 자욱한데 양치기계 패씨가 양떼를 지켜내고 지쳐서 돌아온 모습입니다. 불길을 미처 피하지 못한 캥거루는 그 자리에서 숫덩이가 돼버렸고 화상을 입은 코알라는 잔뜩 겁에 질린 표정이죠.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는 호주 남부의 낙타들은 물을 많이 먹는다는 이유로 1만 마리나 살처분 당할 위기입니다. 기후변화로 호주에서 동물 수억 마리가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업보는 우리 후손들에게 돌아올 텐데 면목이 없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